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호투자 머니케어 뉴스 본격적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사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월말이고 그리고 2분기 말이고 리밸런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달리는 놈만 달려나가고 AI에 대해서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보면 대장주에 쏠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답답한 뭐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하던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조금 힘든 기간이 좀 지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봤자 뭐 우리가 전체 투자 기간에 하나의 긴 시계열로 보면 이게 하루 같은 시간, 뭐 이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20년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땐 7월달 다시 들었으면 리밸런싱 되고 나면 그 진행이 됐던 그 자금에 대한 그 집행들은 진행이 될 거예요. 패시브 펀드의 장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만큼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만큼 수요가 되는 것들은 많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AI 관련된 내용들은 뭐 계속 관심을 받을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있던 거 좀 죽어 있던 거 살려내고 나면 또 그쪽 관련된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좀 바꿔나가는 리포트폴리오를 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게 돈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지금 잘 안 나온다고 바로 결과물을 나타내라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표이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서가 한 20개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가 지금 막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빨리 결과 내라고 닥달하잖아요. 그럼 직원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회사에 치명적인 그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정적인 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좀 위로받으시라고 이야기 드려보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 그저 자산운용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사모펀드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이런 사람들께서 자기 돈이 아니죠. 감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 돈만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돈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이 모양 이 꼴이네 라는 것들 가끔 저도 푸념하고 그죠 앵그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앵그리를 하느냐 그래서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만 아니면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이슈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에도 점수를 훨씬 더 높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이야기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 또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를 때마다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30조씩 올라가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고 삼성물산은 그거 외에도 건설에 관련된 부분, 원전에 관련된 부분, 또 그래서 주주 환원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포인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사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지금 드디어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얘기를 해서 45 정도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린 노력을 해야죠. 뭐 쉽게 얻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코스피 주도주 S7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 대신에 주 SK를 좀 첨부를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그렇고요. 이거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주 SK,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가전.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분 가치도 있긴 한데 이게 보통 보면 연말에서 이제 배당 이런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평상시에 거래한다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연금에서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왜 펀드별로 ETF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 동종목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종목당 비중 초과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초과하는 수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어느 순간인간 분명히 리밸런싱이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때를 좀 기다려서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 않아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제가 뒷부분에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만 오늘은 좀 체크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와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러분들께서 방송이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주요 포인트를 갖다 다시 한번 인지해보는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PER이 한 7.2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높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PER 부분에서는 한 10%이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생각을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상승 여력이 10% 정도가 더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ASP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특징적으로 뒷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3분기 실적 그 부분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그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직원들 그죠? 그 보너스도 줘야 되고 주주 환원도 진행을 해야 돼서 자사주 매입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패를 다 까진 않았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ADR 상장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설 장부에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SK하이닉스는 그죠? 자금 여력이 아주 빵빵하진 않은 거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삼성전자는요, 할 수 있는 그 뭔가 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이치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고려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굳이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게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도 생각해 보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수급 상태, 그러니까 뭐 디램이나 이런 거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뭐 1년 만에 뚝딱 짓는 거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캐파를 확장해 나간다 하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쇼티지 현상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애플이나 또 구글 이런 곳에서 제품 가격을 상당히 인상하는 부분들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비싸졌어요. 이제 아이폰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뭐 삼성전자 폰을 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긴 하지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규 모델 또 변경할 때 상당히 또 많은 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 폰이 안 팔 거냐, 아이폰이 안 팔릴 거냐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은 모멘텀을 못 받긴 하지만요. 9월에 신제품 출시될 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자, 단기 노이즈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과급이 충당금 요거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돈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미 모든 가이던스에서 그 영업이익에서 저 돈을 다 빼고 계산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주춤할 수가 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그걸 어떻게 돼요? 그걸 빼고도 대부분 해결이 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자, 배당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이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요. 적정하게 이제 조정을 갖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럴 땐 좀 매수해 줄 만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이 거래가 다이나믹하고 관심을 받는 것들이긴 하죠. 왜? 이게 주당 단가가 높아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대체 투자 방식으로 계속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주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치고 나가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벤치마크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진, 지금 괴리가 한 25% 정도 벌어진 것 같아요. 원래 가치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 더 벌어질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또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램 가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도 사실 기억이 나요. 옛날에 뭐, 제일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2달러, 뭐, 그죠? 뭐, 여기서
햄버거 4달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달러면 야 정말 좋은 가격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저 가격을 한번 보세요. 기본이 50달러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숫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스팟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도 좀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랙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점이 어디예요? 2026년도에 이제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변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가도 요 모습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까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생산 단가는 고정된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5만 원대,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일 때, 지금 디램 가격이 보통 3.5달러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50달러 왔으니까 10배가 넘잖아요. 그럼 주가도 10배가 넘어가야 되는 거 분명히 맞나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주식이 5만 원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예, 5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분명히 이해가 갈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다만 저 부분이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만큼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만큼은 아마 대부분 포켓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안 하면 뭐 우리가 답을 못, 이 종목을 투자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세요. 그러면 우리가 EPS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EPS 늘어나는 부분 2025년 대비해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28년은 잘 모르겠고 뭐라고 생각해 보면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주가 50만 원이라는 구간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7년도라고 그걸 또 선반영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가정대로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47,205원 EPS가 나오는 이 구간일 때 주가의 위치는 4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 계산상으로는. 사람마다 계산 방법은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게 이제 올해 실적 달성하는 건 무난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거 초과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선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 우리가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환율 부분은 그렇고, 자,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도 여기 계산한 거, 저 숫자를 잘 보세요. 지금 1,500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1,500원 이상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특히 이제 1분기나 2분기 넘어오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2분기 진행도 단 한 번도 1,50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회계장부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맞습니까? 높게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물론 다른 곳의 손실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상치로 결국은 지금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뭐 그죠? 거의 뭐 모든 걸 차지하는 게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 특히 제가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들은 요 2분기는 그죠? 요 84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 나타나는 게 115조 이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환율이 1,500원으로 고정됐을 때.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 있지 않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1,500원 밑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예,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금리 인하는 못해요.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니 만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 환율이 1,500원대로다가 유지될 것을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의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QOQ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4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그 내년도 같은 경우에 성장률 폭이나 증가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이게 YY 대비나 뭐 QOQ 대비 다 비교해 본다 한데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피크가 가장
크게 어닝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구간이 바로 올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 이렇게 4분기 가는 과정.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밸런싱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 의견을 드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여기가 진급폭이 더 커요. 이것을 저는 포인트로 좀 보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상장한 ADR 이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7월 9일 날도 조금 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건 실적 반영대로 갈 거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면 조금 조정이 들어오거나 주춤주춤거리는 현금이 나타나겠지만 삼성전자는 상방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는 뭐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긴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계속 홀드고요. 22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면 뭐 한다? 예, 매수 의견으로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공유하고요.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비중 확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쨌든 충분히 충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삼성전자의 타겟팅은 3분기에 QOQ 대비 성장률 30%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 좀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3억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상승하면 지분 가치가 30조 원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50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150조 이상의 지분 가치가 나타난다. 그러면 주가는 거기에만큼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보유하시면 제 친구가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있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같은 경우 지금 주주환원 정책도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은 7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목표가가 그죠? 삼성전자 호재까지 반영을 하면 68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5에서 7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내년도까지 12개월 포워드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진도대로 그대로 가고 디램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네, 저 목표가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과적으로는 주당 가치, 그러니까 EPS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제가 생각할 때뭐 크게 문제 없죠.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데 계속 가다가 가끔가다 원전 이슈,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겹쳐서 나올 때 주가가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거래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다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예 그렇습니다. 20일 이평 주권 시에 공약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7월 10일 날 나스닥 상장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OX 지수의 편입도 기대가 되는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거, 특히 SK스퀘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목표가도 막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좀 더 부여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건 뭐 그거대로 보시고 뭐 그거는 미국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같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업앤다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분도 국내 증시에 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 데이터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5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7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증가폭,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저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앞으로 오를 스펙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건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PER을 얼마를 부여받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단기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여기 그 영업이익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증가폭만 한번 보세요. 2쿼터에서 3쿼터 증가하는 폭이 그렇죠. 그렇게 크진 않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죠. 제가 여러분들의 포커스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지금 현재부터 7월 한 10일까지는 뭐다? 예, 그렇죠.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버퍼링이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후로 어떤 뭐죠? 3분기 진입하면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내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종목을 갖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AD의 상장까지만 보시고 뭐 길게 보시는 거는 저는 어쨌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 종목을 신규 편입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기 실적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QOQ 대비해서 완전히 푹 떨어집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 상승한 이슈가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밸류에이션 더 받으면서 상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적은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일단 2분기가 안 좋고 3분기에 빠방 올라가는 그런 실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 이전에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죠? 실적 갖고 움직이는 로봇에 대한 관련된 부분 별로 없었어. 크게 많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을 갖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지할선은 대체적으로 이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45만원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계속 다가와서 오늘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까지 간 구간에서 잘 또 우리가 잡아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구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내용들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패턴도 가지고 있고요. 뭐 주식이라는 건 뭐 들어오냐 나가냐 이거죠. 돈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의 미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뭐다? 예, 우리가 돈이 빠져나갔을 때 주가를 싼 구간이 진입했을 때 공략을 해주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진행은 2027, 8 뭐 이렇게 가면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 거에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부터는 실적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밸류만 가지고도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내용 가질 수 있는 구간 바로 저 자리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45에서 40만 원 사이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해서 일단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면서 모니터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감정 상하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매일같이 방송하는,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여유로운 마음 갖고 시간을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가고 나면 순간입니다. 그때 그랬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엄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